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뇌경색 신호라고 하면 얼굴이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것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20년간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그보다 훨씬 먼저 오는 변화가 다리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뇌혈관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윤민호입니다. 사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이상은 뇌가 가장 먼저 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바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이나 관절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십니다. 이걸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뒤돌아보니 다리에서 먼저 신호가 왔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아니면 알아차렸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참을성이 강하셔서 웬만한 불편함은 그냥 견디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뇌혈관 건강만큼은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본인이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재호님은 아침마다 다리가 유난히 뻣뻣해서 뒤뚱뒤뚱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밤사이 다리가 굳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가족들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발끝이 작은 턱에 걸려 크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혈관이 이미 절반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아마 몇 달 전부터 증상이 시작됐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재호님과 가족들 모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보던 걸음걸이 변화가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거죠.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걸 후회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이 많이 자책하시더라고요. 매일 함께 사는데 왜 몰랐을까 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신호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설명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예방법을 모르시면 오늘 배운 신호들을 알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 알아차려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뇌의 운동 영역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거든요. 독일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환자 500명을 분석한 결과 60%가 발병 전에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경험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증상이 뇌경색 발생 평균 2주 전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박성호 68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오른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관절염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검사 결과 좌측 뇌혈관의 협착이 확인됐어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바로 증상 일지를 작성해서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됐는지 자세히 적어두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운동 부족으로 오는 양쪽 다리 힘 빠짐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뇌 문제로 오는 힘 빠짐은 주로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걸을 때 한쪽 다리만 유독 힘이 빠지는 경험 있으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발바닥이 무뎌지거나 양말을 신은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신경 문제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 신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뇌경색 전조 증상을 보인 환자의 절반 정도가 다리 저림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없는데도 발가락 끝이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해요. 74세 최은자님은 발바닥이 솜을 깔고 걷는 듯 무뎌지는 느낌을 몇 주간 느끼셨습니다. 당뇨는 없으셨는데도 이런 증상이 계속돼서 검사를 받아보니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추가 진행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세 변화나 활동과 상관없이 계속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저림은 대개 점진적으로 나타나지만 뇌 문제로 인한 저림은 비교적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발이 무뎌지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 신호는 다리를 질질 끄는 듯한 걸음걸이입니다. 발목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린다면 신발 앞창이 평소보다 빨리 닳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뇌에서 다리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독일의 한 환자군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전조 증상자의 30%가 이런 걸음걸이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1세 김상진님의 경우 평소와 다르게 한쪽 신발 앞코만 유독 빨리 닳는 걸 부인이 발견하셨어요. 처음에는 신발 문제인가 싶어서 새 신발로 바꿔드렸는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걸음걸이와 신발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일 보는 가족의 눈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진 분은 없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뇌에서 다리 위치를 인식하는 고유 감각이 떨어지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작은 문턱에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도 갑자기 걸려 넘어진다면 주의해야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낙상 환자 중 20%가 실제로는 뇌연류 이상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력이나 주의력 부족으로만 보기엔 너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76세 장미자님은 집안의 작은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몇십 년을 살던 집인데도 말이에요. 가족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모시고 가니 뇌경색 전조 진단을 받으셨어요. 조기 치료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낙상은 절대 나이 탓만으로 돌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소에 잘 다니던 곳에서 넘어진다면 더욱 의심해 봐야 해요.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시는 분 계신가요?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원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피곤할 때 잠깐 떨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면 뇌연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이는 뇌에서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유럽 신경학회에서는 이런 원치 않는 다리 움직임을 뇌경색 전조 증상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9세 백승철님은 TV를 보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는 증상을 몇 주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사지도 받아보시고 했는데 계속되더라고요. 검진을 받아보니 뇌혈관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두시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진이 증상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관절 문제나 단순 피로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움직인 적 있나요? 여섯 번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나 뇌간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뇌경색 발병률이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이때 이미 좁아진 혈관으로는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거든요. 73세 이미라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비틀거리셨어요. 어지럼증과는 다른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뇌간 부위 혈관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아침 첫 걸음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휘청거리거나 벽을 잡게 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 질환이나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혹시 술도 안 마셨는데 비틀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7번째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증상이 사라져서 괜찮아졌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 증상을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48시간 내에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70세 송영호님은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으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후 제대로 된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증상이 사라져도 반드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괜찮아진 경험 있나요? 이렇게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뇌경색의 중요한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혈압 관리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가 이상적이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13,0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혈압 측정은 아침에 기상 후 30분 내에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밤사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혈압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하시고 2주 정도 모아서 평균값을 내보시면 본인의 실제 혈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내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 혈압 재보셨나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이하,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하가 건강한 기준이에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개인별로 목표치가 다르니까 반드시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들어요. 특히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식사는 천천히 드시고 단순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혈당 관리는 식사 조절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검사가 핵심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최근 혈당 수치는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LDL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혈전의 원인이 됩니다. 가공육이나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시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을 늘려주세요.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피하셔야 해요. 약물 작용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 식탁엔 어떤 기름을 사용하셨나요?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돼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시면 적당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위험해요.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씩은 몸을 움직이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오늘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생활습관 전반의 관리입니다.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뇌혈관 건강의 필수 조건이에요. 담배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전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이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또한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술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취하시는 게 좋아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은 몇 시간 주무실 계획이신가요? 6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뇌혈관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해요.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은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혈액 검사로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고 심전도로 부정맥 여부도 체크해야 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자주 검사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부모나 형제 중에 뇌경색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거든요. 7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 근처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응급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가족들과도 응급 상황 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게 좋아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거나 택시를 타고 가는 건 매우 위험해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 미리 연락이 가서 치료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면 뇌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뇌경색 전조 신호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얼굴에서 먼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오는 작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올바른 관리법이었어요. 한쪽 다리 힘 빠짐,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질질 끄는 걸음걸이, 자꾸 걸려 넘어짐, 다리 떨림과 원치 않은 움직임,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증상 후 회복되는 경우까지 이 7가지 신호는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관절 문제로 여기고 넘어간다면 단 몇 시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 없이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꾸준한 운동, 올바른 생활 습관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20년간 뇌혈관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신하게 된 건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사실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다리 신호들은 뇌경색 골든타임 3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다리 기능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10걸음 정도 걸어보시고 한 발로 5초간 서 있기, 제자리에서 발끝 들고 뒤꿈치로 걷기 등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 본인의 다리 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바로 기록해 두시고 며칠 연속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도 서로의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본인은 잘 모르는 변화를 가족이 먼저 발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발이 한쪽만 빨리 닳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절대 참고 견디려 하지 마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워낙 참을성이 강하셔서 웬만한 불편함은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뇌혈관 건강만큼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약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회복관리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재활운동부터 식단관리, 약물 복용법까지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각자가 본인과 가족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